하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신경제가 주도권을 잡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좀비 기업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게 변동성은 이제 생활이다.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위험한 데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손해를 봤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오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다. 지금 장 대표님은 지금 시장이 목돈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셨거든요. 네네네. 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선은 목돈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란 걸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돈 투자를 얘기할 때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 제일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지금 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을 연세가 뭐 40대 후반, 50대 막 이렇게만 되셨어도 꽤 한 곳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돼 있으실 가능성도 높으세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연금은 은퇴 자금이니까, 연금이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보험권이나 은행 같은 이런 금리형 상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퇴직연금도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확정형에다 들어가 있고 그게 10년 동안 수익률이 3%예요. 근데 이 10년에 뭐가 있냐면 시중금리가 10%가 넘었던 때도 있죠. 뭐 이런 때를 합쳤는데 3%밖에 안 나오니까 연 수익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돼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 고민이 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위기 때나 지금 요번에 코로나 때도 너무너무 위기였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까지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를 딱 말씀드리면 2009년도 QE1 수수리를 하면서 그때 이미 얘는 걷어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해결 방법을 돈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풀어놓은 돈에 의한 영향력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와서 이번엔 더 많은 양을 풀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작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연준이 딱 등장하자마자 뭘 하냐면 금리를 제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뭘 딱 했냐면 정크 본드인, 그렇죠. 하이힐드. 맞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그 채권을 사줬어요. 그렇죠. 하이힐드 그 얘기는 채권을.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는 좀비 기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비 기업들이 망하고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네. 그걸 빚으로 막을 수밖에 버티고 있으니. 없었죠. 막지 않았으면 은행 시스템 위기가 와버렸을 테니까요. 그렇죠. 잘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온 현상은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체적인 체력이 생기기 전에 또 어려움이 온다면 연준은 뭘 택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 또 풀어야 합니다. 아, 양적 완화를 넣어야 네. 된다. 또 이번보다 더 많이 풀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좀비 기업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민에 빠져 있냐면 구경제를 신경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에너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경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경제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고용서부터 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비 기업이 구경제 안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굳어내버리면 구경제,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거, 전 세계가 똑같은데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신경제 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돈으로 버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50%를 차지할 때처럼 신경제 기업이 주도권을, 지금 한국만 해도 제가 무슨 말씀드렸나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기업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도 신경제가 지금 한국 경제를 다 이끌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신경제가 주도권을 잡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좀비 기업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눈물을 머금고 혹은 어쩔 수 없이도 돈으로 양적 완화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2009년도에 시작된 양적 완화의 뒤 부작용에 의해서 미국 경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절대로 경제 GDP가 2%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GDP 성장 아니면은 GDP 성장률이. 예, GDP 성장률이. 예. 그래서 2009년도에 돈을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결국 살아나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린 금리가 3%를 못 갔습니다. 2.5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또다시 금리를 2019년도에 3번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경기를 좋아지겠다고 돈을 풀고 그래서 진짜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금리는 3%를 못 가느냐. 성장의 희소성인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 왜 꺼냈냐. 금리가 과연 몇 프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상상한다 해도. 예. 그렇다면 1%, 2%, 3% 금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금리로 연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를 만들 노후 수 준비를 있겠냐.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투자 시장에 투자 상품과 관련된 상품에 금융 상품에 내 연금을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이 있죠. 뭐냐면 지금 작년도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는 꼭지 물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다들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저희한테 주어진 이 의심 구간 군데군데 매월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1년이나 지금 뭐 한 이미 1년이 가고 있는데 6개월이 가고 있는데 1년 이상 진행될 이 의심 구간을 우리는 다른 쪽에 있는 목돈을 가져다가 안전하게 투자 상품으로 바꿔놓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네네. 그리고 저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주는 건데 대신 또 반대로 위험 요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우선은 지금 화면 한번 좀 봐주시면요. 먼저 아셔야 될 게 변동성은 이제 생활이다. 투자 금융상품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변동성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사물놀이 장세라고 요번에 최근에 장세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사물놀이 장세가 뭐냐 그랬더니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라는 장세래요. 좀 쓸쓸하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지금 투자자들은 정말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요. 근데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변동성이 높다는 게 시장이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GDP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도 변동성은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변동성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미국의 데이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ETF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생활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면 ETF도 따라 사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사서 5%가 올랐으면 ETF가 5%를 사서 10% 올라간 결과로 나온다. 왜냐하면 인덱스 아시죠? 인덱스는 무조건 똑같이 따라서 코스피가 5% 오르면 이 ETF도 5% 오르도록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삽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만 하면 따라 판다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기계 매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합니다. 전체 미국 거래량 중에 기계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60%, 70%막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손실 볼까 봐 걱정하는 얘기를 하면서 변동성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손실 이코르 변동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연금을 가져올 때 걱정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크란 말이 있고 데인저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마치 과거의 날씨 관리처럼 옛날에는 날씨가 위험이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방법은 주술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날씨는 그냥 위험이었지만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날씨를 관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데인저가 아니라 리스크가 됐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금융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금융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융시장, 우리가 투자 상품을 할 때 위험은 4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장 전체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가 들어왔더니 하락해 버리는 거죠. 하락장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시장 전체 위험은 이런 정도입니다. 보시면 이 말도 안 되게 하락하는 막 50%, 40%씩 막 30%씩 하락하는 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멀리 갈 필요 없죠. 코로나 때 보십시오. 들어갔더니 그냥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미국 시장조차도.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위험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내가 그게 어느 시기인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목돈을 옮겨올 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시장 위험이라는 일 거고요. 그 외 위험 말고도 상품을 몰라서 상품의 그 독특한 위험들, 원자재는 원자재, 뭐 예를 들면 채권이면 채권의 위험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직접 투자하는 위험이 간접 투자하는 위험보다 좀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데 나의 위험입니다. 심리적 위험. 그렇죠. 왜냐하면 멘탈이 붕괴돼서 오히려 사야 될 때 매도하기도 하고. 정확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위험이 있죠. 오늘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일 두려워하는 내가 들어갔을 때 하락하면 어떡하나 이 위험을 한번 다스리는 방법을 보자면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하락 구간에서 그 하락을 진행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야 30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버티면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죠. 예, 그런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모든 시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5천, 6천을 갔던 5만을 갔던 그게 사실 2012년도에 11년도에 9천까지 빠졌으니까요. 잃어버린 20년 계속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만 저렇다는 거죠. 네, 거의 지금 확실한 쪽은 미국, 한국도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 지금 보시면 제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지나간 10년을 우리가 그냥 지수에다 투자한 겁니다. 어느 시점 안 따지고 10년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갖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다우고 그 위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 사실 코스피도 기본적으로는 10년을 갖고 있었을 때 연 2%. 그래서 적립 누적으로 27%, 전체적으로 35% 수익이 납니다. 10년 동안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시장 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0%가 나니까요. 9배 차이가 나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가장 강력한 성장을 해왔던 중국도 1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뭔가 성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우상향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자금을 투자하는 건 미국 말고도 또 종목을 잘 하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연금 같은 특히 퇴직연금. 목돈을 갖고 와서 해야 될 때는 정말 안정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는 미국 시장 비중을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인덱스 투자를 어느 정도는 가정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그런 투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이런 의심 구간에서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플럭체이션을 보이고 있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조차도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것에 의심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내 돈에 지금 한국에다 투자하시는 자금, 그 자금만 보지 마시고 이쪽 연금 다른 곳에 있는데 골치 아프니 갖고는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장에 만약 여기서 1년 더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갖고 들어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할 매수. 그러니까 요즘 매달 사면은 저희 지금 고객들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는 연금으로 옮겨오면 10회 분할 매수를 해드리는데 지나간 10개월 동안에 정말 쏠쏠하게 나눠 살 수 있었어요. 뭐 매달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장은 수많은 그런 뉴스들에 시달렸는데 그 매달 산 사람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뭐 5천만 원, 5억, 6억을 사실 퇴직연금 뭐 약간 연봉 높으신 분들은 5, 6억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온 장에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매달 사들여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다. 분할 매수. 그래서 뭐 적립식 투자가 사실 되게 괜찮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적립식을 대부분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적금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소액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목돈조차도 나눠서.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6억이 들어왔다.
6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10번 나눠서 600씩 삽니다. 6천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기계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보면 제가 증권회사 생활 오래 하고 제가 고객 관리를 뭐 15년, 2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고객들은 그때 봐주는 걸 제일 고마워하세요. 근데 희한한 건 조금 기다려서 들어가려고 하면 쑥 올라버리고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려고 그러면 쑥 빠져버려요. 맞아. 참 그거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그냥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나가는 그렇죠. 게 분할 매수를 10회를 하는데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달에 만약에 1일 날 매달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샀는데 요번 지나간 2주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막 위험에 시달리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15일, 20일 언제든지 간에 한 번 더 삽니다. 10회 중에서 한 회를 더 실행해 버리는 거죠. 딴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요.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면 한 번 더 사버려요. 두 달치를 네. 한 번에 사고. 예, 맞습니다. 자, 그런 지금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장기 투자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자금을 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연금이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목적 자금은 좀 다양하다고 보여져요. 네. 예, 다양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목적 자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대 수익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은퇴 자금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은퇴 자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 20년, 30년 뒤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놓으면요. 이게 좀 깨졌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은퇴를 10년 뒤에 하실 건데 은퇴를 하시고 나면 매달 얼마 정도 생활비 쓰시기 원합니까? 부부가. 라고 했을 때 난 350여, 난 500여. 이렇게 500만 원 쓰시고 싶으시면 500만 원씩 앞으로 여명이라고 하죠. 그 은퇴 생활 하시는 기간이 30년이다. 그럼 매달 500만 원씩 1년이면 6천일 거고 6천만 원씩 30년 동안 자금이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만들어 놓고 하지 않고 이제 은퇴 자금을 쓰면서 옆에서 또 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돈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애들 기르고 애들 장가 보내고 이러다 보면 은퇴 자금을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매달 넣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돈은 조금밖에 못 넣는데 나중에 지금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고 갭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사실 은퇴 자금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퇴 자금이기 때문에 연금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위험한 데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손해를 봤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오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거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은퇴 자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복리를 기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복리 아니고는 답이 좀 안 나옵니다. 그럼 복리가 나오려면 그런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복리라도 보시면 예금과 투자의 차이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5%로 40년을 투자했을 때 5%로 투자를 하면 결과가 2억 2천이 나오죠. 네. 예금은 3억 5천이 나오죠. 예, 만약에 5%로 매년 5%로 40년을 투자하면 수익이 5%씩 났을 때 원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로 40년이 가면요 22억이 나와요. 이게 생각하고 너무 다른 차이 아닙니까? 사실 5%하고 10%는 뭐 2배 정도 차이인데. 네, 그렇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복리 곡선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복리라고 해서 다 똑같을 줄 알지만 수익률이 복리 곡선을 좌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연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을 우선 확보해야 되고 시간과 함께 적정 수익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땐 연 10%는 기대 수익률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달성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작년도 올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들을 수혜를 좀 입을 필요가 좀 있죠. 네. 근데 그 수혜를 입을 때 그때그때 우리가 그걸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함으로 언제가 해서 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말만큼이나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의 조언이 이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끈기가 없는 자들로부터 끈기가 있는 자들에게 부를 이동시켜주는 수단이다. 요즘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제 너무 올드하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건 뭐 가장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승자로 존재한 사람이니까. 네. 제가 고객들 중에 많이 만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진 않고요. 전 직접 상담을 하진 않으니까 저희 회사에 상담 들어온 수많은 케이스 중에 작년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케이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연금, 목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퇴직률. 내가 들어오려고 보니까 너무 높다. 그러면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높아서. 누가 보십시오. 지금 지수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장기 투자. 하지만 그거를 참 그 분할 매수 개념으로 이렇게 잘 사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게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알겠습니다.